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준비 시작하자. 모스 자격증 따기 MS 워드 2016 코어 버전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때는 기본적인 이제 워드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는데 두 번째 강의 때는 조금 더 들어와서 서식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때 이름은 단락이랑 구역 서식을 말하는 건데요. 제가 1강 마지막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구역은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이따가 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뭐 오늘 배우는 거에 있어서는 주가 되는 건 단락입니다. 이 단락 설정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 써져 있는 말들이 좀 어려워서 그거를 좀 제가 이제 메모장에다가 조금은 좀 편집을 좀 하려고 하고요. 중점 삼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 파트 단락 및 구역 서식 적용에서는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일단 텍스트 편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글자를 한번 편집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단락 삽입을 할 건데 글머리 기호 등 이제 나올 거예요.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말씀을 천천히 드리겠고, 서식, 즉 이제 뭐 기호를 넣었으면 이제 조금 이쁘게 해봐야겠죠. 그렇게 이쁘게 하는 방법.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알려드릴 점이 있습니다. 알려드릴 점이 뭐냐면 페이지 설정인데 용지의 크기랑 용지의 여백 설정을 같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단락 서식 적용할 때 약간 좀 벌어지는 차이가 미세하게 있어서 그거를 좀 잡아주시면 아마 좀 더 워드에 대해서 더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이제 순서 및 그룹화인데요. 말만 이렇게 써져 있지 뭐 순서라고 하기에는 그냥 그 줄과 줄 바꾸는 것 또는 그냥 말 그대로 순서대로 하자 이거고요. 그룹화라는 것은 순서대로 차례차례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잡아서 동시에 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말만 좀 어렵지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을 보실 때 주의사항에는 이제 뭐 요구사항에는 똑같이 써져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샘플 폴더에 예제 파일 하나가 있는데 이 예제 파일을 갖고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의 목적은 단락입니다. 이 단락에 주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 보겠습니다. 2000 도자기 축제라는 파일이 딱 1페이지밖에 없네요. 간단하죠. 보통 이렇게 이제 축제 공문서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뭐 기간, 장소, 주제 이런 거 써져 있잖아요. 근데 아시죠? 뭐 이런 거 써져 있을 때 앞에다가 뭐 1점, 기간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뭔가가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 놓을 거고요. 글자와 글자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막 띄워보고 이렇게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줄과 줄을 편집을 한다고 간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약간 뭔가 말을 하고 있는 이야기의 토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거든요. 물론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보통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줄과 줄 사이를 편집을 한다는 둥, 이 줄에 대해서, 이 글자 한 가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정말 많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단락은 이야기의 토막, 약간 토막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도 한꺼번에 그룹을 이제 묶어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정렬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울 지금부터 단락은 장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요. 첫 번째는 홈 탭에 보시면은 글꼴 옆에 단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버튼 보이시죠? 또는 레이아웃 쪽에도 단락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레이아웃 탭에 아, 홈 탭에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탭에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도 저희가 다행인 것은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만약에 홈 가서 단락 여기서 해도 되고 레이아웃 가서 여기서 해도 되는데 지금 써져 있는 글자들이 전부 다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밑에 있는 조그마한 버튼 창을 열어서 할 겁니다. 이 창을 열게 되면은 여기서 창을 열어도 똑같은 내용이고 여기서 창을 열어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전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텍스트 편집인데 이 편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워드 시작하실 때 보시면은 제가 문서를 좀 새롭게 한번 열어볼게요. 워드 시작하실 때 보시면은 쓰시죠. 이렇게 뭐 애국가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뭐 1절 뭐 동해물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런 식으로 쭉 시작을 하시잖아요. 글자를 적으실 때 만약에 내가 스페이스바를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표시됐으면 아 스페이스바를 쳤구나 이렇게 알게 되실 거고, 그리고 백두산 이렇게 블록 잡으셔서 여기다가 뭐 한라산 이렇게 말을 바꾸셔도 되고요. 또는 가운데다가 글자를 써도 들어간다는 점 잊지 마시고, 지우는 키는 다들 아시죠? 백스페이스 바라고 해서 왼쪽, 그리고 딜리트를 그래서 오른쪽 당기는 것들,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알려드렸던 바꾸기랑 찾기도 텍스트 편집이긴 한데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들 하니까 걱정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배울 점이 뭐냐면 이제 정렬입니다. 정렬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편집, 글자의 정렬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쪽 정렬이죠. 이제 이게 기본입니다. 양쪽 정렬이 기본이고요.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양쪽 정렬은 그냥 양쪽에 분배를 시켜놓고 그냥 왼쪽부터 쭉 쓰라는 얘기가 됩니다. 보통은 제일 첫 번째 앞인 게 양쪽 정렬이고요. 여기가 왼쪽, 이게 가운데, 이게 오른쪽인데 보시면은 쭉 잡으셔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이렇게 한 줄이잖아요. 이렇게 한 줄이고 제가 만약에 커서를 여기다가 두든 얘를 잡든 똑같습니다. 왼쪽은 왼쪽에 붙는 건 양쪽이랑 똑같습니다. 오른쪽은 오른쪽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커서를 놓고 그냥 가운데 정렬해도 가운데로 몰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렬이라고 하는데 뭐 정렬도 여러분들이 좀 쓰시다 보면은 적응이 되실 거라서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예제 파일에서 귀하에게부터 선사합니다까지는 지금 가운데 정렬이 된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양쪽, 여기도 양쪽, 다 양쪽이죠. 거의 대부분 양쪽이고 얘는 가운데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른쪽에 요거 보이실 건데 이건 균등 분할이라고 해서 균등하게 분할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페이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때 이 글자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나눠 가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균등 분할을 하여라.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지시사항이 나오기엔 조금 오바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냥 알고만 계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텍스트 편집을 하고는 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 들여쓰기, 내어쓰기 이런 것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단락 간격 이런 것들은 제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음영, 그 다음에 테두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테두리는 쓰이지 않겠고 여기 있는 음영이 뭐냐면은 글자를 잡아놓고 나서 음영을 제가 이렇게 주시면 글자 뒷배경이 색깔 칠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누르시게 되면 색깔 많이 나오죠. 네. 대신에 이거 차이점은 이제 음영할 때 주의사항은 이렇습니다. 음영을 할 때 주의사항은 음영 설정 시 주의사항 반드시 블록 설정 영역 설정이라고도 하죠. 네. 드래그 하는 거 해주셔야 합니다. 안 하게 되면은 그냥 커서도 놔뒀다고 해서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꼭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고요. 자, 테두리입니다.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냥 글자에다가 테두리 해놓은 건데요. 뭐 많이 쓰이지는 않겠고요. 이것을 뭐 강조한다고 좀 지저분해 보일 뿐이지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문자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문자 방향 바꾸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채워쓰기도 돼 있고 이렇게 한데 이게 출제 기준에는 없는 거라서 그냥 여기 있구나 생각만 해주시면 돼요. 정렬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것들. 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알고만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뭐 거의 다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알려드린 건 이제 텍스트 편집 쪽이고요. 이번에 이제 단락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삽입은 쉽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예제 파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예제 파일 보시면 단락을 이제 편집을 하실 때 가장 제일 첫 번째로 배우시는 건 들여쓰기랑 내어쓰기입니다. 자, 일단은 이 방향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문서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으로 가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글자 쓸 때 이렇게 써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써지니까 이쪽으로 써지니까 이쪽은 들어가기고요. 이쪽은 내어쓰기예요. 근데 순서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순서상 들여쓰기가 첫 번째, 내어쓰기가 두 번째입니다. 왜냐면은 문서를 지금 적을 때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따가 페이지 설정 때 알려드릴 거지만 분명히 글자 쓸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라인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어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나갈 곳은 없어서 이게 첫 번째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해주실 땐 간단합니다. 커서만 두시면 돼요. 내가 한 문장을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칠 거니까 한 문장에 뭐 아무 때나 두시면 됩니다. 아무 때나. 한번 아무 때나 더 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단락 쪽에 있는 조그마한 칸을 누르게 되면 나오잖아요. 이 상태로 들여쓰기 쪽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몇 글자인지 오른쪽으로 몇 글자인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몇 글자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글자가 지금 미리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걸 보이실 수가 있고 오른쪽도 이렇게 오른쪽부터 들어가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뭔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가운데 정렬을 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건데요. 방금 아까 전에 첫 번째 줄만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잠깐만 설정을 좀 풀게요. 지금 그 이유는 뭐냐면 엔터를 안 눌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올해부터 예정입니다까지를 입력하실 때 보통은 이제 줄이 여기서 끝나면은 엔터를 치신 다음 이렇게 글을 쓰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엔터를 쳤다는 증거가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조그맣게 생기긴 했지만 이렇게 뭔가 화살표 같은 거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엔터를 쳤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끝에서 엔터를 친 표시가 없으면은 지금 그냥 이어서 쭉 쓴 거고 여기서 엔터 치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걸 한 줄로 받아들입니다. 이 친구한테는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다 커서를 두고 단락 쪽 들어가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들여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같이 변경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사항으로 또 한 가지를 좀 알려드리자면 약간의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화살표 요건 이제 엔터를 쳤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들여쓰기를 한번 해보면은 아까 전 여기 들어가서도 했겠지만 위에 보시면은 들여쓰기 내어쓰기 보이시잖아요. 들여쓰기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내어쓰기는 밖으로 이렇게 내게 되고요. 보통 단락 쪽에서 내어쓰기라는 말은 지금 딱 봐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찾아봐도 없죠. 내어쓰기는 잘 쓰지 않아서 그렇겠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여쓰기를 정도만 하시고 내어쓰기는 나중에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첫 번째로 배울 건 이제 들여쓰기랑 내어쓰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락 쪽에서 배우는 게 이제 여기는 됐으니까 밑에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맞춤도 제가 말씀드렸죠. 개요 수준 안 하셔도 되고요. 간격입니다. 자, 여기는 두 번째 간격은요. 단락 앞과 단락 뒤에 대한 간격인데 이건 무슨 뜻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락은 문장 하나를 말하는 거였죠. 단락 앞은 이 문장의 위에 부분, 이쪽이죠. 지금 제가 이제 스페이스바를 쭉 치고 있는 부분, 이쪽이 이제 단락 앞쪽이고요. 단락 뒤쪽은 제가 설정한 문장의 뒤쪽, 즉 여기 지금 빈 공간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단락 앞은 이쪽, 단락 뒤는 이쪽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뀔지 한번 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커서 두시고요. 단락 여신 다음에 단락 앞을 0줄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아무렇게 없는데 이걸 만약에 한 줄로 하거나 1.2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보이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셔도 돼요. 네. 그러면 치시게 돼도 여기 만약에 3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약간 좀 여기를 보고 계시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아, 단락 앞은 지금 내가 설정한 지금 커서가 있던 문장에 이 앞을 세 줄을 띄워라 이런 소리가 되겠죠. 예, 엔터 3번 친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확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엔터 쳤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엔터는 여기서 친 거지 여기서 친 건 아니에요. 표시가 없죠. 그래서 약간 글자 잡을 때 이렇게 넓게 잡히는 거 보일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글자를 잡을 때 이렇게 됐으면 여기가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띄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자가 적힌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 푸실 때도 단락 누르셔서 원래 기본이 0이었으니까 0 누르시게 되면 다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건 밑에 있는 단락 뒤죠. 단락 뒤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줄이 떨어지는데 이것도 또한 이상하죠. 지금 보시면은 되게 많이 띄어진 것 같은데 저희 분명히 여기다 커서 두지 않았어요? 맞죠. 저희 엔터 눌렀을 때 여기서 누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본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줄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뭐 눈으로 확인만 해주시면 되니까요. 자, 근데 지금 숫자가 되게 막 이상하게 펼쳐지고 있는 거 보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상하죠? 이 이유는 옆에 있는 줄 간격이 배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보통은 뭐 한 줄로 하여라, 1.5줄로 하여라, 두 줄로 하여라 이런 식으로밖에 안 써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무조건 줄 간격이기 때문에 아까 전처럼 단락이 아니라 줄이잖아요. 단락은 한 정말 엔터를 치기 전까지를 말하는 거고 줄간격은 그냥 아싸리 그냥 첫 번째 있는 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줄간격이다 단락이다 이렇게 요구사항이 나오는 말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두 줄로 했으니까 첫 번째 줄부터 두 줄 떨어진 거고 1.5줄 하게 되면 1.5줄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요거 말 보시고요. 값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값 설정이니까요. 자, 그 다음 옵션 중에 같은 스타일의 단락사의 공백 삽입 안함 이거 누르게 되면은 공백을 삽입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요구사항이 나오면 체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알고만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배웠던 게 뭐였냐면 들여쓰기, 그 다음에 맞춤은 제가 아까 텍스트 쪽에서 말씀드렸더니까 패스, 그 다음에 간격 쪽에서 앞과 뒤, 줄 간격
그 다음에 옵션 쪽 설명드렸고, 이 설정을 했을 때 미리 보면서 먼저 알아볼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울 게 이제 오른쪽에 줄미 페이지 나누기인데요. 여기서의 옵션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이 나올 때 솔직히 체크니까요. 이것을 하여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두 개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 단락과 다음 단락 항상 같은 페이지 배치, 요거 밑에 있는 이거죠. 체크하면 안 되는데 현재 단락을 나누지 않음, 요거 이제 체크하는 거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요. 기출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래서 요거를 체크한다는 걸 느낌으로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별로 없고요. 오른쪽에 한글 입력 체계는 사실 여기서 쓰이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락을 열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여기 말고도 레이아웃 쪽에서도 들여쓰기, 외워쓰기, 관계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 여기 말고도, 자, 지금부터 약간 좀 하이라이트겠죠? 저는 지금부터 위에 있는 요 친구들 있죠? 네, 이 친구들을 지금부터 한번 다루도록 해볼 겁니다. 이 친구들을. 자, 이 친구들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요쪽, 기간, 주간 요쪽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아시겠지만 기호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어요. 잠시만요. 자, 기간이라고 그냥 떡하니 써져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뭐 기호들을 넣어가지고 앞에 뭔가 좀 이쁘게 표시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이제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넣으실 때는 커서를 이렇게 아무 때나 두시면 돼요. 이렇게 아무 때나 두신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은 하나씩 이름, 글머리 기호, 그 다음에 이번엔 번호 매기기, 이번에는 다단계 목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단계 목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이지 않고 코어 버전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왼쪽에 있는 글머리 기호와 이제 번호 매기기 이쪽만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커서를 두신 상태에서 이거 누르지 마시고 오른쪽에 이제 화살표 누르시면은 많은 글머리 기호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보통은 여기서도 그냥 눌러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만 목록 수준 변경 말고 밑에 보시면 새 글머리 기호 정의 보이시죠? 요거 눌러서 창 띄우신 다음에 하시면 좀 더 편안하십니다. 기호 누르시면은 많은 기호들을 더 보실 수가 있거든요. 보통 근데 코어 버전 쪽에서는 여기 있는 기호를 쓰라고 말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갑자기 좀 어렵게 나오면은 기호 들어가셔서 좀 저희가 찾아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림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림을 신기하게도 그림 삽입은 이제 OLE라고 하는 기능인데 그림이나 표를 넣는다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이제 검색해서 하거나 하시는 건데 사실 그림 삽입은 안 나오는 가능성이 큽니다. 글꼴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글꼴은 단락 서식 쪽에서 말씀드릴게요. 맞춤은 가운데 맞춤,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이 있는데 별로 차이는 없어서 요구사항이 나오는 대로만 진행해 주시면 돼요. 미리 보기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커서를 두셔도 되고 블록 잡으셔도 상관없으십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고 하고 싶은 기호들 넣으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뭐 이런 것들도 괜찮겠네요. 자, 이 상태로 단락 쪽 눌러주시면은 지금 어떤 걸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 들여쓰기가 돼서 0.71 정도 센치가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거 조금 찝찝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자격증 딸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숫자를 조정하겠지만 보통은 이것을 그냥 0으로 두게 되면은 그냥 완전하게 왼쪽에 붙으면서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어차피 요구사항이 나오는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걸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 잡았을 때는 여기 되고 여기 잡았을 때는 또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단락 들어가서 들여쓰기 간 다음에 0 눌러주셔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보통 몇 분 걸릴까요? 아니죠. 몇 초 걸릴까요? 보통은 부지런하게 하시면은 20초 이내로 하실 수 있겠고 손이 좀 느리시더라도 한 3, 40초 정도밖에 안 걸릴 1분 안에 할 수 있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써놓은 게 뭐냐면 아까 단락 순서 및 그룹화라고 해서 순서라는 것은 이런 것들 차례대로 한다는 뜻이겠고요. 또한 어떤 뜻이 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던 요거 있죠. 목록 요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목록 수준 변경 쪽에서 이렇게 들여쓰기가 더 되잖아요. 그쵸? 이거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뭐 입력하실 때 있잖아요. 만약에 1 해서 뭐 1이라고 하고 1 해가지고 이거 좀 편집을 잘해야 되십니다. 자, 만약에 뭐뭐뭐뭐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만약에 대주제면은 좀 띄어서 아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해서 좀 설명하고 또 이것에 대한 소주제면 또 아에 대한
설명 중에 설명.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시죠? 대주제, 첫 번째 주제에 맞는 소주제, 이 소주제에 맞는 또 소주제. 이렇게 이제 약간 좀 들여쓰기 되는 효과를 보게 되시면 아마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그런 걸 이제 목록 순서라고 하고 이제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눌러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라 어렵지 않은 거라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설명을 패스한 거고요. 그룹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시에 단락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더 편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글머리 기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잡아주신 다음에 글머리 기호를 해주시게 되면은 바로 잡히고, 또한 단락 들어가서 얘를 아싸리 전체 다 0으로 놓게 되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10초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네, 그쵸.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잡아주시면 어느 정도 좀 편하겠죠. 그쵸. 이렇게 하시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또 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호만 쓸 수 있냐 물어보시는데, 아니죠. 당연히 번호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우는 방법부터요. 지우실 때도 하나를 두시고 없음 누르시면 하나만 지워지는데, 다 같이 잡아서 없음 해주시면 다 같이 없어지게 됩니다. 요것도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번호죠. 번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음되어 있지만 1, 2, 3으로도 할 수 있고, 동그라미 1, 2, 3, 로마자, 가로, 기역, 니은, ABC, 로마자, 소문자 이렇게 해서 하실 수도 있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번호 서식정이라고 오셔가지고 번호 스타일 더 많이 바꿀 수 있어요. 퍼스트, 세컨드 이런 것들도 바꿀 수 있겠고, 왼쪽인지 가운데인지 오른쪽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면서 해주시면 되고, 이거 자체에 대한 글꼴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바꿀 수가 있고, 얘도 단락 들어와서 여기 0으로 두시게 되면은 바로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설명 들으셨을 때는 그냥 약간 적응을 좀 하셨으면은 아마 응용되게끔 할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단락이고요. 서식 지정하실 때는 아까 전에 단락 들어가시지 말고요. 글머리 기호에서 맨날 이게 서식 정의 또는 글머리 기호 정의 이렇게 들어가실 때 글꼴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글꼴에 관련해서 하시는 건데, 보통은 이제 단락 서식은 여기 글머리 기호 쪽 말고요. 번호 매기기 쪽에 있는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은 세번호 서식 정의 가셔서 이렇게 ABC 하시면 이 A에 대한 글꼴을 이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영어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여기 미리 보기 보시면 바뀌시죠. 이렇게 좀 약간 좀 디테일하게 바꾸지 않지만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요. 이 상태로 바꾸시면 바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단락 서식입니다. 네, 단락 서식은 뭐 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게 페이지 설정인데요. 쉬우니까 요거 설명 들으시고 바로 수업 종료할게요. 자, 이렇게 뭔가를 하셨으면은요, 혹시 몰라서 알려드리는 거겠지만, 레이아웃 쪽에 보시면 페이지 설정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 설정 쪽에서는 여기에 있는 여백, 용지 크기, 이렇게, 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요. 자, 첫 번째는 일단 표시를 좀 해놓고요. 여기 세 가지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는 여백인데, 여백 부분에서는요, 여백이라는 부분은 남아있는 부분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A4 용지 사이즈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금 니은자로 돼 있는 것들, 뭐 기역자로 돼 있는 것들, 이렇게 돼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제가 박스로 나눠보면 이렇게 좀 비슷하지 않은 점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지금 X 치는 부분만 글자를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윗부분이랑 오른쪽, 아래쪽, 왼쪽 부분은 다 여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약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백 쪽에서 기본 말고 뭐 좁게 하다 보면 좁게, 좀 더 좁게 되는 거 보이시죠? 보통은 보통, 넓게는 넓게, 페이지 마주보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숫자를 정하고 싶으시면 사용자 지적 여백 가셔서 이렇게 왼쪽, 안쪽, 아래쪽, 바깥쪽 숫자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용지 방향에서는 세로 말고도 가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세로랑 가로는 방향만 잘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요구사항에 나올 수 있을지 안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크기는 보통은 A4 용지를 많이 쓰는데 조금 더 큰 A3 용지도 좀 쓰죠. A3는 또 쓰고, 그 다음에 A5도 좀 작은 거죠. 그리고 레터라고 해서 약간 좀 청첩장이나 초대장 만드는 레터 같은 것들도 많이 쓰고, 태블레이드, 네, 이런 것들도 많이 쓰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단은 신문지처럼 3개, 4개 이런 식으로 단을 나눌 수가 있겠고, 엔터를 계속 치게 되면은 이렇게 글자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쓴다는 느낌이 됩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서 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것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가끔씩 페이지 설정이란 말이 자주 나올 때가 있어서 그냥 설정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페이지를 설정해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혹시 또 그리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단락을 주로 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보통은 맨 마지막 걸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어,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다 잡아주시고 이제 홈 가서 단락 쪽만 걱정하시면 될 것 같고 어디 들어가서 하시는지만 좀 다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종료했고요. 세 번째 강의 때는요, 약간 쪼꼬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표랑 목록을 만드는 건데, 목록 만들기는 주가 아니고, 보통 이제 표를 생성하고, 표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표에서도 뭐 더 표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림도 넣을 수 있는지, 이런 등등에 관련해서, 아싸리 세 번째 강의 때는 표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한번 해보도록 예정입니다. 표를 만들기뿐만이 아니라 표 안에 데이터도 넣어야 되고 거기 안에서 단락을 또 지정해야 되고 약간의 1강과 2강을 표 안에서 플러스를 시키는 느낌으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라 보통 그냥 글자를 쓸 때와 표 안에서 할 때를 어떤 점이 다른지 상강에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아셔야 될 점은 코어는 기본 과정입니다. 모스 마스터가 목적이신 분들은 그냥 좀 워드랑 친해지고 싶은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도 코어 시험에 맞춰서 자격증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럼 상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